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꿈을 꾸는 청년 조경일입니다. 제가 왜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위해 이 자리에 섰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그리고 평화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을 통한 통일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재명 후보의 통일외교 안보정책 그리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지지합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피부에 와닿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단을 해소하는 것이 민생을 바꾸는 정치만큼이나 중요하고 우리 삶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함경북도 경훈군 아오지에서 온 청년입니다. 북향민 청년인데요. 이 북향민이라는 표현은 탈북민을 조금 다르게 부드럽게 지칭하는 새로운 표현입니다. 솔직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적 배가 고파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12살에 살기 위해 탈출을 했고요. 14살에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송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16살에 탈출해서 한국 사회에 잘 정착했습니다. 제 소원이었던 공부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일반 또래 남한 친구들보다 10년은 늦게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며 초중고 학교를 다 졸업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감정이입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린 시절 공부 대신 공장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됐고 그리고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정치가 삶을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치라는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자신의 정치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분명하게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경제,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시민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또 휴전선에서 군사적 긴장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평화로우면서도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정치력의 문제입니다. 분단의 역사를 통찰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일, 그리고 통일로 가는 일, 어찌 한 길만 있겠습니까? 이 일이 안 되면 또 저 일도 해봐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북한과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면서 개선하라고 목 놓아 외치는 것은 우리의 외교적 선택지만 좁힐 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외교는 여우와 같으면서도 곰같이 우직하게 또 해야 됩니다. 제발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지, 어떤 외교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북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또 그리고 남북 교류 확대를 통해 북한 사회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총알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빵 한 조각과 차 한 잔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잘 먹기만 해도 낫는다는 결핵으로 또 만성 영양실조로 또 열악한 보건 의료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이라도 보건 의료 협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권 개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북한은 경쟁에서 철저히 졌습니다. 도발에는 우리는 단호히 대응하되 끊임없이 평화를 외쳐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었고 남북 경제협력 교류의 시작인 개성공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이 도발했던 연평해전에서는 북한을 단호히 완벽히 응징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위기를 관리하면서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를 관리했고 또 남북 정상회담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북한의 도발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고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2번이나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9.19 군사 합의로
휴전선에서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이뤄냈습니다. 물론 북한의 도발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일,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일, 그리고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는 일, 이 모든 것이 민주당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보수 정부는 어떻습니까? 남북정상회담을 단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비무장지대 휴전선에서 150여 차례 넘는 군사적 긴장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딱 8번밖에 없었습니다. 자명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평화와 관련이 없는 정치 집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평화와 분단의 해소를 만들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휴전선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다는 것은 청년들에게, 특히 군대 간 청년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서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마다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위기를 말하고 전쟁을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또 국방비는 북한의 50배 넘습니다. 그런 국방력으로, 그런 국방비로도 여전히 안보를 걱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안보의 문제도 아니고 국방력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력의 문제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정치력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튼튼한 안보 아래서 먼저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남북이 서로 교류하며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은 첫 단추가 아니라 마지막 단추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할 일이 또는 할 말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34,000여 명의 북향민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청년들이죠. 전혀 다른 사회에서 다른 삶을 살다 온 청년들입니다. 남에서 자랐던, 북에서 자랐던, 우리는 서로가 살아온 삶을 존중하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서로 의지하며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남북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으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휴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보다는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정부가,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